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도 없어. 뭐라고요?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여긴 특별 회원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까 당장 물러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 안 들립니까? 나는 분명 초대를 받았다고요. 경비, 이 사람을 끌어내세 보안 규정 위반이라니까요. 가장 큰 음악이 울려 퍼지던 테이블 사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흥겨운 비트에 맞춰 춤추던 사람들도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모두가 의아한 시선으로 입구 주변에 시선을 고정했다. 춥지도 않은 실내 공기가 순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만큼 서늘해졌다. 상대를 내려다보는 보디가드의 자세와 그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자의 표정이 분명 대립각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니 저기 잠깐만요. 저거 혹시 손흥민 아니야? 진짜 손흥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다리가 좀 불편해 보여. 저 사람 홍콩에서 다친 이후로 아직 재활 중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서도 또 이런 차별을 받다니. 이거 녹화해야 하는 거 아냐? 분명 논란이 될 텐데. 고급 라운지 앞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어 카메라를 켜는 모습이 보였다. 일부는 유튜브 라이브까지 켠 차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곳은 서울 강남에서도 유명세 높은 라팔 라운지였다 들어오기도 어려운 곳이지만 이미 소셜미디어에서는 홍콩에서 있었던 유명 클럽 보안 요원에 의한 손흥민 입장 거부 사건이 커다란 이슈가 된 상황이었다. 이 장면을 놓칠 리 없는 이들은 영상을 찍으며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했다. 계속 지켜봐요. 여기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이 영상 우리 채널에도 올릴 수 있겠죠? 구독자들 반응 궁금하네요. 분명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저기 뒤에서 취재 기자들도 오는 것 같고 그렇게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가득 모여드는 가운데 클럽 입구에서 시작된 분쟁은 더욱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이봐요 귀가 없어요. 내가 손흥민이라고요. 손흥민이라뇨? 저도 소문은 들었어요. 홍콩에서 큰 망신을 당했다고. 여전히 다리가 저 모양이면 위험 인물일지도 모르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다리에 보호대가 있다고 위험하다는 건 무슨 논리예요? 우리 규칙은 아주 엄격합니 게스트가 안전하게 즐길 수 없는 상태이면 입장이 불가해요. 괜히 클럽 분위기 망치지 마세요. 제가 걸을 수 있고 초대도 받아서 온 겁니 사실 지난번 홍콩에서는 글쎄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큰 비판이 있었는지 아실 텐데요. 저한테 협박합니까? 전 이 라운지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보안팀장이고 규칙은 제가 정합니다. 입구 쪽으로 시선이 몰리자 안쪽 테이블에서 칵테일을 마시던 무리가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중 몇몇은 손흥민이면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수근거렸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쳤다고 하면 정상 참작을 해야지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몇몇은 클럽도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규칙이 있으면 따르는 게 맞다 라고 말하며 마치 두 편으로 갈라진 듯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당신 자꾸 버티면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겁니다. 법적 조치란요? 사적으로 운영되는 라운지라고 해도 명백하게 장애나 신체 보조 장치를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는 건 차별 아닙니까? 차별. 에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 우리는 단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입니. 게다가 당신, 지난번에 홍콩에서도 규칙을 어겼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해명했을 홍콩에서도 단지 보안 담당자가 다리를 본 뒤 입장을 막아서 생긴 문제였어요.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건 그냥 보안 문제인 척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다리 깁스를 했다고 왜 입장이 안 됩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다들 더 조심하는 건가? 누군가가 다쳤으면 도와줘야지 어떻게 쫓아낼 생각부터 하지. 보안팀장은 들리는 목소리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여전히 손흥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제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도 평범한 사람처럼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습.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다리 보호대 때문에 규칙이 깨지진 않죠. 안전은 절대적인 법리 하나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당신 이미지 별로 안 좋잖아요? 홍콩에서 난리 났던 기사 다 봤어요.
그건 오해였다고요. 곁에 있던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다. 아니, 보아님, 저분 진짜로 트러블 일으키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지켜볼게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구차하게 굴 필요 없어요. 내가 책임진다니. 웃기지 마세.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보장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여기 정기 멤버십 고객이고 일행도 있어요. 우리 모두 저분을 초대 손님으로 인정했단 말입니다. 멤버십이면 다예요. 제게 제대로 절차 밟아서 보고해주지 않았습니다.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다른 보안 직원들도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아니, 다들 좀 진정들 하세요. 진정할 문제입니까? 저렇게 공공연히 사람을 무시하고 내쫓으려 드는데요. 일단 영상을 찍어둘게요. 어떻게 결론 나나 보죠.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제야 누군가가 클럽 내부 관리자에게 연락을 했는지 정장을 입은 매니저가 급하게 달려 나왔다. 무슨 일인가요? 여긴 무척 중요한 손님들도 많은데 소란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매니저님, 이 사람 입장을 불허했습. 다리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서 규칙에 어긋난다고요. 손흥민 씨 맞으시죠? 저희가 초대한 게 사실인데 어떤 사정으로 못 들어가신 건가요? 글쎄요, 이분이 들어오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시네요. 다리에 보호대가 있다는 이유로요. 규정상 건강 상태가 홍콩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는 거라면 저로선 너무 억울하네요. 이미 거기서도 논란이 됐고 결국 사과받았어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보안팀장을 흘끗 쳐다봤다. 홍콩 일이라니. 아, 혹시 그때 그 기사로 뒤집어졌던 건가요? 예, 저를 몰아붙인 보안팀과 클럽 측이 결국 공중패까지 보도돼서 크게 사과했죠. 이젠 그런 식으로 차별하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걸 다 알 텐데 여기서는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군요. 매니저님, 이 클럽은 우리 프랜차이즈의 서울 지점입니. 저는 홍콩 본점의 교육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고요. 그때 일이 커졌다고 해서 제 원칙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 원칙이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 입장 거부할 정도는 아니에요. 비회원 혹은 의학적 장치 착용자를 선별 입장시키는 건 우리의 권리임니 저희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권리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 이건 공공연한 차별로 보이는데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차 확실한 분노와 옹호로 양분되며 커졌다. 손흥민이 누구든 다친 사람을 모욕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이 클럽 완전 폐쇄적이네. 취지가 뭐야? 홍콩에서 이미 크게 비난받고 사과문도 냈다는데 또 같은 문제라니. 바로 SNS에 올리겠습. 다들 같이 퍼뜨려요. 그러자 보안팀장은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올릴 테면 올려보세.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몰라요.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전달이죠. 그리고 차별로 고소를 당할 건 당신 쪽입니다. 그만들 하세요. 매니저의 외침에 모두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멈칫했다. 매니저는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듯 소리를 낮추어 따로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흥민 씨, 일단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사전에 이런 상황을 방지했어야 했는데 홍콩 본점 이후 매뉴얼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정확히 홍콩에서 문제된 거랑 똑같잖아요. 나는 단지 친구들과 편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왔을 뿐인데 저도 알고 있습. 저희가 부탁받은 초대 명단에도 손흥민 씨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안팀장이 강경한 입장이라 보안팀장이 다시 나타나 매니저의 말을 끊었다. 매니저님, 이미 제 판단입니. 이렇게 논란 만들지 말고 오늘은 그냥 귀가하시라고 말씀하세요. 귀가하라니요? 누구 맘대로? 저도 살면서 이런 대우는 처음 봤습. 아직도 홍콩 사건으로 완전히 회복 못했는데 한국에서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역시 한국이나 홍콩이나 프랜차이즈 정책은 똑같은가 보군요. 당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름값 하는 게 자랑스러운가? 보안팀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양손을 들어 보였다. 자, 사람들 봐요. SNS에 올리든 말든 저희 정책은 바뀌지 않습. VIP들 편안함이 최우선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러면 저는 VIP가 아니라서 내쫓아도 된다는 겁니까? 이미 내 쪽도 VIP 멤버십 초대장을 받았다고 말했잖아요.
초대장, 보안 검색 때 문제가 되면 초대장도 소용없어요. 옆에서 한 청년이 본격적으로 한마디 거들었다. 왜 다리 보호대가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보호대 안에 흉기를 숨길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보호대는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건데 나는 가능한 모든 위험을 미리 차단해야 해요. 이게 제 임무고 홍콩 본점에서 배운 원칙이자 지침입니다. 손흥민은 더는 참기 힘든 듯 지쳐 보이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 원칙이 결국 사람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걸 아직도 몰라요. 홍콩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엄청난 사과문을 냈잖아요. 심지어 정책도 바뀌게 되었고. 거기서 바뀌든 말든 여기는 제 권한 아래 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고집입니까? 이미 세상은 달라졌고 사람들은 이런 부당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요. 주변에서 듣고 있던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신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거 실시간으로 뉴스 기사로 뜨겠는데요? 맞아요. 벌써 SNS에서 확산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난리 날 겁니다. 다들 조금만 시간을 주세 저희가 제대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는 난처한 듯 사람들을 달래려 했다. 그러나 보안팀장은 굴하지 않았다. 뭐 인터넷에서 조금 시끄러워진다고 해서 제가 잘리는 줄 아세요? 여긴 제가 없으면 안 굴러가요. 아마 대표님도 제 편일걸요. 대표님 오시면 직접 보고하시게 될 겁니. 이렇게 되면 클럽 이미지도 치명타일 텐데요. 그 사이 숨죽여 지켜보던 또 다른 인물이 앞으로 나왔다. 머리를 짧게 깎은 중년 남성으로 라운지 측의 운영진으로 보였다. 팀장, 지금 상황 심각한 거 알겠지? 이미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어. 장난이 아니라니까.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 이 사람 손흥민. 아무리 유명해도 여기 들어올 수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말이야말로 우리 라운지 이미지를 발로 차버리는 언행이라고. 제가 볼 땐 보호대 찬 상태로 술 마시다 넘어지면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 거잖아요. 손흥민은 인상을 찌푸리며 자신을 가리켰다. 넘어지면 제가 책임지죠. 왜 클럽이 제 몸 상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게다가 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제 친구들도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팀장, 여기서 좀 물러서자. 이미 사장님이 연락받으시고 오신다고 한다. 사장님이 와도 제 입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에 주변이 다시 웅성거렸다. 그리고 소문처럼 그 사장님이 정말로 차를 타고 도착했다는 속삭임이 들렸다.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윤곽이 뚜렷한 중년 여성이 클럽 정문 쪽으로 들어섰다. 라운지 체인 운영자이자 홍콩 본점에서도 힘을 가진 인물이란 소문이 돌았다. 무슨 일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팀장? 이게 당신이 그렇게 고집했던 보안 운영 방식이에요? 사장님, 부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안전이란 명분으로 사람을 차별한 건 아닌가요? 이미 홍콩에서 한번 문제가 됐었고 그 뒤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미지 실추를 겪었는데. 하지만 사장님 보시다시피 보호대, 팀장, 그건 구차한 변명입니, 손흥민 씨. 죄송합니,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사장님, 제가 왜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까? 이건 명백히 규정을 준수하는 행동이었어요. 규정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고객을 배제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 우리가 홍콩에서 이미 새로 작성한 매뉴얼에는 어떤 의학적 보조기구를 이유로 입장을 막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건 현장에서 상황이 다를 때도 있으니까요. 팀장 대여 이상 이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모두 보던 거 다 목격하고 촬영까지 했을 텐데. 이게 우리 프랜차이즈 전체 이미지에 어떤 타격일지 생각해봐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숨죽이듯 귀를 기울였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말을 이었다. 저는 유명인이라서 이런 차별이 공론화되기라도 하죠. 하지만 저처럼 다리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어떤 이유로 신체 보조 장치를 착용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배제당합니. 이게 그냥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보안팀장은 여전히 달갑지 않다는 얼굴이었다. 손흥민 씨, 저도 안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습. 단지 홍콩 때도 듣기로는 꽤 시끄러웠다 해서. 그래서요?
그게 다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척해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솔직히 유명 선수라면 깔끔한 모습으로 다니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리 보호대 차고 굳이 클럽에 와서 논란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해서 논란은 당신 같은 태도 때문에 생긴 겁니다. 팀장, 사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당장 사과하세.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식 입장을 내겠습니다. 팀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잠시나마 굳어 있었다. 그러나 사장님이 지켜보자 결국 신경질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손흥민 씨, 죄송합니다. 그건 진심인가요? 저도 미안하긴 합니.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 제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었어요. 다만 제가 너무 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차별이 사소한 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꼭 말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앞에서 정중히 사과했다. 저희 직원이 미숙하게 대응한 점, 또 손흥민 씨 포함 다른 분들께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이미 홍콩 본점에서 사건이 있고 난 후 저희가 내부 정책을 크게 바꾸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네요. 매니저도 머리를 숙이며 거들었다. 앞으로 저희 프랜차이즈 전 지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교육을 하고 보조장치 착용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확실히 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객들도 점차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이제야 제대로 사과하네. 저번 홍콩 사건 이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줄은 몰랐지만 일단 사과하니 다행이에요. 그래도 공식 발표나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듯. 손흥민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이번엔 비교적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 저 같은 유명인은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습. 부디 이런 사례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당연히 그래야죠. SNS에 올리면서도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겠습니다. 직접 보니까 정말 큰 충격이네요. 앞으로도 다치거나 혹은 보조기구를 착용한 사람들에겐 이 클럽이 어떻게 대처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팀장이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 아까는 제 잘못이 컸습.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배려가 먼저라는 걸 간과했네요. 이해합니. 제 입장에서도 분노가 컸지만 이렇게 사과하니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히 생각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즉석에서 공표하듯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곳 라팔 라운지는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방침을 도입함니 모든 신체 보조기구 착용자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그 안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때도 방문객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 절차를 갖추겠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그제야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지고 입구의 소란도 진정되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던 이들이 박수를 치며 잘 됐다. 고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렸다. 손흥민 씨, 오늘 이 일 때문에 또 힘드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 홍콩에서의 논란도 크게 봤지만 이렇게 빠르게 수습하는 것을 직접 본 건 처음이네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큰 충격이었죠. 한 번 있었던 일이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습. 그래도 공식적인 사과와 개선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건으로 더 이상 이런 부당함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몇몇 관객이 감동한 듯 손흥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영상을 제가 인터넷에 퍼뜨릴 건데 혹시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또 바뀌죠. 알겠습. 책임감 있게 편집해서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소동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갔다. 라운지 안에서는 이미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만 오늘 일로 여기 분위기는 조금 다른 색채를 띠었다. 손흥민이 마침내 입구를 통과하자 스태프들이 곧바로 의자를 따로 준비해 그의 다리가 편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매니저 역시 직접 칵테일을 가져다 주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 이제 괜찮으세요?
불편한 점 없으신지요? 감사합니. 이 정도면 오히려 제가 VIP 대접을 받는 것 같네요. 아까까지의 실수 만회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손님을 섬겨야 한다고 봐요. 다른 손님들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 모든 사람이 소중하니까요. 팀장은 멀찍이 서서 계속 머리를 조아리는 태도를 보였고, 사장님은 주기적으로 라운지 안을 돌며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다. 스태프 몇 명은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다가 곧 기사가 뜰 것 같다. SNS 반응 폭발적이다. 라며 알려줬다. 이번 일을 계기로 라팔라운지가 주목받는 건 사실이지만 비난도 크게 받고 있군요. 그래도 빠르게 대처한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아예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라고만 기억됐다면 더욱 최악이었을 거야. 사장님이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손흥민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잔을 살짝 들어 올렸다. 여기까지 온 이상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겠습. 괜찮으시겠죠? 당연하죠. 오늘의 BP이십니다. 보안팀장도 조금 더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저도 이번 일 계기로 많이 배웠습니다. 나중에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주세.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마침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가워하며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새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고 사람들은 제각각 친구에게 이 클럽 정책 달라진대. 홍콩에서 당한 차별이 한국에서는 개선되는 계기가 됐네. 라고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남겼다. 사장님도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손님들께 전해주세. 저희가 공식 발표로 내부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앞으로 신체 보조장치 착용자나 다친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이미 교육 스케줄을 다시 짜두겠습니다. 네, 사장님. 당장 공지하고 직원 회의도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라고 묻는 스태프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특별히 의자가 필요한 손님들에게는 미리 자리를 잡아 제공했다. 한편 SNS 라이브 방송을 하던 한 유튜버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까지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공식 사과와 정책 개선 약속이 이루어졌습.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시면 분명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불공정 사례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그 유튜버에게 살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점차 자유롭게 라운지를 즐겼다. 곳곳에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클럽들이 예전처럼 무조건 차별했다간 손님 잃을 거야 라는 대화가 이어졌다. 얼마 후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라운지 전 고객에게 알렸다. 오늘 예상치 못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 빠른 시일 내로 이번 일에 대한 개선책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 무엇보다 불편 겪으신 손흥민 씨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히 목례를 했다. 저는 그냥 누군가의 편안한 하루를 방해받지 않길 바랄 뿐입니. 저도 언젠간 다치거나 불편해질 수 있고 누구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배제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고 함께하느냐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맞습. 저희가 자칫 잊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 그리고 저희 팀장도 크게 뉘우쳤으니 앞으로 다른 지점들에도 경각심을 일깨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팀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작게나마 마이크를 잡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원칙이 사람보다 앞서선 안 된다는 걸 절감했습. 저는 앞으로 라운지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보안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그 순간 곳곳에서 또 한 번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어색함이 아닌 진정성 어린 반응이었다. 분위기가 마무리되자 손흥민은 조용히 테이블로 돌아가 앉았다. 주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다가와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그리고 이전 홍콩 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고 손흥민은 차근차근 답했다. 홍콩에서의 사건 이후 사실은 좀 트라우마 같았습. 내가 다쳤다는 이유로 낙인이 찍히는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조금은 치유된 기분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지금 이렇게 사과를 받았으니 앞으로 더 큰 변화를 기대해 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한 팬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손흥민에게 물었다. 그래도 오늘 힘드셨을 텐데 혹시 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떡하시겠어요? 계속 목소리를 내야죠. 저 혼자만이 아니라 누구든 유사한 차별 상황에 부딪히면 함께 도와주고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그래야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겠죠. 옆에서 듣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도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도 항의하면 바꿀 수 있구나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흥미나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장님은 마지막 인사처럼 고개를 숙였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 저희도 부끄럽지 않은 라운지가 되도록 문화를 선도하는 클럽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 앞으로 혹시 문제가 생기면 가감없이 지적해 주세요. 한껏 고조된 분위기가 잦아들면서 모두가 한숨 돌렸다. 그리고는 서로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며 그제야 파티라는 본연의 분위기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뒤늦게 찾아온 평화와 활력이 라운지를 감쌌다. 여러분 오늘 일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다들 아시겠죠? 물론이죠. 누군가를 외모나 상태로 쉽게 배제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목소리를 내야 해요. 이대로 넘어가면 누구도 몰라줄 테니까.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챙기며 서로의 SNS 계정을 교환했다. 후속 소식 있으면 알려줄게요. 영상 편집해도 돼요. 라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라운지 곳곳에서 다음엔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여기 개선된다는 공지가 언제 올라올까? 라는 기대 어린 말들이 들렸다. 문을 나서는 길에 한 무리가 다 함께 손흥민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정말 힘든 일 겪으셨지만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 고마워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다들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빨리 사과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없었으면 이 문제는 그냥 묻혔겠죠. 힘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줄 때 체계가 움직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작은 부당함에 목소리를 모아주세. 누구나 어느 순간엔 약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장님과 매니저 그리고 직원들은 입구까지 배웅을 나와 마지막 인사를 했다. 팀장 역시 끝까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쩌면 그의 직책이 바뀔 수도 있었지만 사장님은 교육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보안 문화를 만들어 달라. 고 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듯했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 그리고 감사합니. 이번 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실수를 바로잡아 주시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운지를 나서는 모든 이들은 각자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은 듯했다. 길거리로 나왔을 때 은은한 새벽 공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몇몇은 이 일을 SNS에 올릴 생각으로 분주했고 또 몇몇은 다음 이야기도 기다릴게요. 라며 영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이 상황 꼭 공유해 주세요. 알았어요. 구독자들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요. 아, 그리고 내일도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가 되네요. 혹시 또 개선한 공식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라팔 라운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클럽들도 분명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전반적으로 바뀔지도 모르죠.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주변인들에게 한마디 더 건넸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하지만 그걸 고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다 같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도 함께 노력합시다. 그 한마디가 이번 밤의 모든 소란과 갈등을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메시지처럼 들렸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이 상황이 남긴 의미를 곱씹으며 저마다의 길로
흩어져 갔다. 네, 저도 꼭 주변에 알릴게요. 앞으로 이런 식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음번에 여기 오면 얼마나 달라졌나 확인해 볼 겁니다. 다치거나 보조 장치를 찬 사람도 편하게 놀 수 있는 세상이 곧 오겠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사람들 사이를 흐르는 공감과 각오 덕분에 마음만은 따뜻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간판 아래서 이번 사건이 던진 교훈은 은은한 불빛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보게 될 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 주변에서 이런 문제를 보면 눈 감지 말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맞아요. 함께 바꾸는 거니까요. 오늘 일도 결국 다들 지켜보고 얘기해 주셔서 해결된 거잖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네요. 다음에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렇게 사람들은 카메라를 끄고 일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영향은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다.